다음의 글은 정소일 교수가 쓰신 고대 문명 교류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키타이란 이름이 최초로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아시리아의 에사르하돈 BC 681년부터 669년 제위 왕의 연대기에서이다. 아시리아인들은 그들을 아슈 구자이라고 불렀다. 기원전 7세기 후반부터 흑해 보간에 취락을 여러 개 형성하고 스키타이와의 교육을 시작한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스키타이 혹은 스키테스라고 불렀다. 그러나 스키타이들은 자신들을 스콜로텐 혹은 슈크라고 일갈 지칭하였다. 아시리아인들이 아슈구자이나 그리스인들의 스키타이란 이름은 이러한 스콜로텐이나 슈크의 음사로 추측된다. 정소일 교수는 이 글의 아랫부분 주에서 이 글의 출처를 김원영 교수가 쓰신 스키타이 황금이라는 전시회의 전시 도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소일 교수는 과거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난파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으나 검거된 이후로는 전향하고서 다시 학자의 삶으로 돌아와 살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까지 살아계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국 조선족으로 태어나서 모국의 분단이라는 어려운 시대적 환경을 극복하고서 다시금 학문의 길로 돌아오신 분으로 그의 삶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스키타이란 스키타이 자신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리스인들은 그들 자신들의 방식대로 스키타이란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키타이를 스키타이로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건 아시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 이전 아시리아인들도 그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스키타이를 불렀고 그것이 바로 아슈 구자이였던 것입니다. 즉, 스키타이가 아슈 구자이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작 스키타이 본인들은 본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었을까요? 책에서는 그들이 자칭 스콜로텐 혹은 슈크라고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슈 구자이, 스키타이, 스키테스, 스콜로텐, 슈크 등 여러 이름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아마도 영어 S와 K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 불러본다면 대충 스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어거지로 끼워 맞춰 결론을 내보자면 아슈구자이, 스키타이, 스키테스, 스콜로텐, 슈크 중 슈크가 그래도 얘 가장 근접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중 부르기 편한 슈크가 정답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요? 슈크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인들이 부르던 스키타이, 아시리아인들이 부르던 아슈구자이, 그리고 스콜로덴까지 검증해 본다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슈크로 무게추가 쏠릴 것입니다. 부르는 호칭은 대개 이 음절이 자연스럽죠. 정수일 교수의 책에서는 스키타이와 더불어 흉노와 훈족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흉노에 대한 설명입니다. 흉노의 어원부터가 아직 미상이다. 일반적으로 흉자는 훈의 음사이며 훈은 퉁구소에서 사람이란 뜻으로서 흉노인 자신들을 훈으로 불렀다고 본다. 문제는 노자인데 대체로 이 글자는 한자에서 비어인 종이나 노예의 뜻으로서 그들을 멸시하는 의도에서 노자를 첨가해 흉노로 지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례로 일부에서는 당대에 쓰인 곤륜노를 원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경강부회적인 해석이다. 저자 정수일 교수는 기본적으로 흉노와 훈을 동일시하여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흉노라고 부르던 그들이 사실은 훈적이었으며 그들이 본래 지칭하던 이름도 훈이었다고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들 훈족을 당연스러워하게도 트루크로 연결시켜 이해합니다. 사실 정수일 교수의 연배를 고려한다면 이 같은 접근 조차도 매우 대단한 성과입니다. 초한지나 나간지 등의 삼국지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선 동년배의 한국의 어르신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가 얼마나 선구자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새삼 존경심마저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접근 방식이 기본적으로 주로 이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북방 민족에 대한 관념의 세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소 그의 주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동 이슬람에서 북방 이민족의 역사의 중심에는 트루크, 즉 터키, 다른 말로는 돌골이 있었습니다. 대개 투르크를 중심에 놓고서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척점에는 몽골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대편인 몽골의 경우에서도 나타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척점에 두고 철저히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이 같은 경향성은 터키사를 쓰신 이희수 교수의 책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구르를 멸망시킨 키르기즈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죠. 이러한 서술 방식은 처음에는 신선하게 다가오지만 자주 접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답답해져 그 아쉬움이 큽니다. 과학적이기보다는 당위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저자 정수열 교수는 흉노라는 명칭을 고대 유라시아 북방 유목민들의 범칭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맥을 투르크, 즉 돌고리였다고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흉노도 투르크도 모두 북방 유목민족을 모두를 대변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각자 스스로의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몽골계 혹은 투르크계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나는 흉노나 투르크가 한때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속된 민족들을 모두 흉노나 투르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단지 그들은 지배층이었을 뿐이지요. 물론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이 외형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중국인들이 부르던 흉노라는 이름조차도 사실은 한국인들이 부르는 고유의 방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한자라도 중국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흉노에서 흉자는 바로 한국인들이 사용하던 한자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흉의 중국식 발음은 시용입니다. 성조까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이 또한 중국의 각성, 각 지방마다 사투리 발음은 약간씩 또 다를 것입니다. 스키타의 원래 발음은 슈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흉노의 중국식 원어 발음은 시용누입니다. 어찌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적어도 스키타와 흉노보다는 그 간극이 많이 좁혀진 듯합니다. 흉노의 흉자의 중국어 원어 발음은 시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국에서는 흉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를 적절하게 섞어본다면 슈용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를 이제 슈크와 슈용까지 왔습니다. 저처럼 굳이 스키타와 흉노를 동시하는 주장이 100% 완벽한 주장일 수는 없어 보여도 대략 50, 60%는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 같은 주장을 앞장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현 세태입니다. 책에서 대시하고 있는 스키타이의 동박 교역로를 참고한다면 흑해 북부연안에 살던 스키타이가 우랄 산맥을 넘어 알타이 산맥까지 진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문헌 자료보다는 고고학 자료에 기반을 둔 주장으로 보이는데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기반으로 연구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교육품에는 공예품, 장신구, 황금, 직물류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교육의 주요 목적은 스키타이의 황금 획득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이 도달한 동박의 끝자락에는 알타이 산맥이 있었고 알타이란 이름은 황금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스키타이나 훈족들이 황금을 선호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알타이 산맥은 몽골의 동부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키타이가 교육품만을 갖고 그곳에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통치 시스템도 함께 가져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죠. 사실 유럽에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이 기화하고 진나라가 중국인을 통일하기 그 이전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방 지역은 비문명화된 곳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시족 중심의 부족 국가 정도가 존재했었겠죠.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기엔 그곳은 너무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그나마 세련된 문명을 들고서 들어온 것이 바로 스키타이, 즉 슈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는 그들이 흉이라고 불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다음에 그런 사기 흉내 열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흉노는 하우시의 후손으로 순유라고도 한다. 당우 이전에는 산융, 허뮨, 훈육 등이 미개척지에 살면서 기르던 가축을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그들이 주로 기르는 가축은 말, 소, 양이고 특이한 가축으로는 낙타, 나귀, 버세, 도도, 푸른 말이죠. 탄해가 있다. 그들은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녀서 성곽이나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농사도 짓지 않는다. 중공대 이민족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흉노도 그 출발을 사망 오지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하우는 아마도 하나라를 공격한 우임금과 관련이 있는 부디이겠죠. 삼국 유서에 따르면 당군 왕검은 대략 요임금 때의 인물이라고 하니 당군 왕검이 그래도 흉노보다는 향렬해서 위인 것 같으로 보여지는군요. 그러나 이 또한 거기서 거기이며 황제의 반기 혈족점으로 낮춰보는 것은
곳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산해경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없겠죠? 각성이 필요해 보이는 시적 부분입니다. 오히려 흉노 열전에서 흉노 이전 그들의 태생적 배경을 서용에서 찾고 있는 것은 그나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